자,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오늘 시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시장이 양대 시장 모두 일단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여서 나름 그래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싸, 그쵸? 시장이 오르면 우리는 다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자, 시장 오르는 부분 같이 한번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일단 거래소 시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양대 시장 모두 일단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 종합이 오늘 0.48% 정도 강세 움직임, 코스닥 시장은 오늘 0.44%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 자, 밑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크게 우리 한번 볼까요? 매매 종합을 좀 크게 나눠놓고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외국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5천억 이상 일단 순매수해 주는 모습 일단 보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179억 정도 순매수해주는 모습 일단은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물은 매도를 했네요. 그렇죠? 선물 매도를 했는데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환율이 조금 안정세 움직임을 보이게 되니까 이 환율 안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환율이 계속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강세로 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이 환율에 맞추어서 기본적인 매수 자체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일단 나쁘지 않는 것 같고요. 환율 바닥 부분이 여기 정도에 위치를 해 있어요. 지금 보면은 1105원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빠지면은 일단 또 거기 근처에 일단 가게 되니까 외국인 매매가 약간 좀 애매해질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는 그런 기조를 보이면서 시장은 조금 안정세 움직임을 좀 취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스닥이 중요하니까 코스닥부터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이전에 이제 언급해 드릴 때 흐름 자체 이렇게 잡히는 모습이 일단 보이다가 여기서 살짝 이탈이 됐다 그랬죠. 이탈이 된 건 이탈이 된 겁니다. 이탈이 된 걸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탈이 됐고, 그래서 944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패턴 자체를 일단은 돌렸습니다. 일단 돌려낸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좀 강한 저항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993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993포인트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993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얼마를 안 깨야 되냐 하면은 977포인트를 깨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977을 깨지 않는다면 993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드렸던 그 지수권이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977포인트가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그 위에서 조정받는 건 어떡하나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조정받는 건 신경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거래소 시장 보도록 하죠. 오늘 거래소도 일단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은 거래소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뭘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거래소는 지금은 상승이 깨진 건 아닙니다. 이게 옆으로 일단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 상승 흐름 여전히 지켜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추세선이 밑에 있는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올라오고 있어. 압박을 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전에 얘기를 할 때 이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지수권 기준이 3103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3103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모양의 하나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강한 저항은 3255포인트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두시고, 오늘 일단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해서 포인트를 두 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3198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198. 그럼 적어야 되겠다. 중요하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3198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좋아요. 3198만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바로 갈 수도 있다. 바로 그냥 3255를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일단은
준비하고 갑니다. 준비하고 가고요. 만약에 이제 3198포인트가 이탈이 되면은 얼마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 3137포인트. 근데 3137포인트까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흐름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3137포인트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일단 해 두시고 가십시오. 근데 3137이 까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조금 늦게 가는 거지. 여전히 3255까지 오늘 캔들 때문에 3255포인트까지 열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 해야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이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요. 먼저 거래소부터 보죠.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좀 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일단은 오늘 전 거래일 대비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됐어요. 그러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자, 잘 가죠, 그쵸? 예전에 이제 면세점 관련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항공 관련돼가지고 정부에서 면세점이라든지 항공주가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걸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증권하고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대신증권에서는 면세점 영업이 정상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행 성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안 해도 정부에서 어떻게든 면세점은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는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근데 사실 실적으로 보면 이전 실적을 언제쯤 이게 회복할까? 저번에 이제 그 자료 나오는 거 보니까 항공업은 2023년이 되어야지만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던데요. 면세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약간 좀 그렇지 않나.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파티는 시작이 된 거니까 뭐 파티 시작을 했는데 이 파티는 이제 조만간 끝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파티가 시작되면 즐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호텔신라는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흐름이라면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좀 강하게 저항 받을 수 있는 가격은 한 12만 정도가 되는 걸로 보이니까 그 부분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오늘 간만에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삼성중공업이 그린 디지털 선박 세미나를 이번에 개최를 했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 스마트십 기술 트렌드를 이제 관련 업체들한테 좀 소개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LNG 운반선 두 척을 4,170억 규모로 일단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면서 오늘 거래가 조금 몰리면서 주가가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선주는 좋아지긴 할 거예요. 좋아지긴 할 건데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 전혀 뭐 오른 게 없죠.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오른 게 없는 이유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자체가 너무 석유 쪽으로 많이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석유 운반선이라든지 뭐 그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걸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8,050원 뭐 정도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좀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 있다. 저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가격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할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롯데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좀 팔아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오너 리스크 부분 중에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자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일단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롯데지주는 지금 저평가 관련된 회사로도 봐줄 수는 있는 회사입니다. 저평가 관련된 회사로 봐줄 수 있는 회사고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아직까지 완전히 뭐 턴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은 아니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관심 안에 넣어 놓고 타이밍을 보는 종목으로는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오르면은 여기가 지금 저항이 될 것 같은데 그쵸? 뭐 이쪽으로 흐름이 좀 있네요. 이걸 보고 이거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46,650원 정도가 좀 강한 저항이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도 오늘은 강세였어요. 롯데쇼핑도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백화점 관련된 종목군들이 요즘 좀 많이 잘 움직입니다. 그렇죠? 일단 소비가 좀 살아나다 보니까 백화점 쪽으로 먼저 좀 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백화점 관련된 종목이 면세점 관련된 종목하고 같이 엮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일단은 주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면세점 관련된 종목군들이든 백화점 관련된 종목이든 완전히 바닥에서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언급을 해드리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개년도 연속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206억이었고 201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650억. 와, 난리입니다. 그쵸? 2019년도에는 더 난리예요. 마이너스 8,165억 정도 적자. 다음 2020년에는 6,866억 정도 적자를 내다가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실적 흐름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올해 당기 순이익이 뭐 1조를 넘었다 이러면은 이건 오늘 봐야 돼요 뭐 이렇게 할 건데,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다라고 예상하는 폭 자체가 작아서 개별적으로 뭐 관심을 한번 가져주신, 저는 그렇게 자, 두산중공업 오늘도 달립니다. 오늘 11% 일단 달려줬고요. 두산중공업은 얘기를 한 지가 너무 많이 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강원랜도 오늘 강세 움직임,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도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어요. CJ 제일제당은 50일 신고가 지금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는 기술적으로 약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강원랜드는 이전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충분히 이제는 방송 열심히 보신 분들은 수익권 안에 들어가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와, 요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강원랜드는 이제 부딪혔어요. 28,950원에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가격권이 얼마를 제가 생각할 땐 여기 안에서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여기 요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이제 27,450원 안 깨지면 일단 좀 버티는 쪽으로, 깨지면은 한번 눌렸다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거래가 동반이 된 종목, 에스테크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KMW도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예전에 제가 블록체인 관련돼서 제주도에서 글 올리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5G 봐야 된다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지 좀 됐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부분에 에이스테크, KMW부터 시작을 해서 서진시스템, RFHIC 대부분 종목군들이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거래가 좀 물리면서 같이 오르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연속성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분봉상추세 깨지지 않으면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난티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차트는 그쵸? 차트는 아름답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지금 오늘은 이게 아마 단타로 그냥 뜰 것 같은데 115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12,500원까지 그냥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얘기를 했던 CJENM 오늘 안정적인 상승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아프리카TV라든지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시장 강세는 5G 관련된 종목하고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 보통 이렇게 업종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시장이 조금 움직일 때 같이 주도주로 그냥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는 5G하고 엔터주들 관심있게 좀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엔터주 안에 CJENM하고 아프리카TV도 같이, 아프리카TV는 좀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넣어놓고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정리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뭐 저항선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 환율도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가격권 근처까지 일단 내려가고 있는데, 걱정은 있잖아요. 그런 얘기 심리학적으로 하던데, 제일 먼저 맞는 사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요즘은 뭐 안 맞습니다만은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지각하면 맞고 뭐 시험을 틀리면 맞고 뭐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맞는 애하고 제일 끝에 맞는 애하고 아픔의 강도는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처음에는 힘이 세시니까, 그쵸? 처음 맞는 애는 많이 아플 거고, 제일 마지막에 맞는 애는 힘이 많이 빠지셨을 거니까, 제일 끝에 맞는 애는 안 아플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상식인데, 첫 맞으나 끝에 맞으나 똑같대요. 왜냐하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 플러스 타격이기 때문에, 첫 맞는 애는 타격이 큰 거고, 제일 마지막에 맞는 애들은, 먼저 맞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공포에 막 질리는 거죠. 그러다 제일 마지막에 조금만 좀 이렇게 스윙이, 맞지도 않았는데 막 아프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저항선 근처에 왔다라고 해서, 이게 저항 근처면 부러질 텐데, 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도도함을 놓치게 됩니다. 도도함을 놓치기 시작을 하면, 조금만 흔들려도 팔아버리는, 왜냐면 거긴 저항이니까. 근데 저항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냐면, 저항이네? 여기서는 조정을 받을 건데,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자. 그쵸? 약간은 관전자 입장에서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항이 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팔지 마시고, 저항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수정 받는지, 아니, 그냥 뚫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미리 겁먹지는 마시고, 상태 자체를 관조하는 그러한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